안녕하십니까, 비라티오 바리스타 한종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콜드브루 편에 이어서 오늘 소개해드릴 건 다이소에서 단돈 4,000원으로 집에서 콜드브루를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굉장히 간단한데 먼저 다시백, 다이소에 있는 제품 중에 제일 큰 걸로 사왔어요. 이렇게 10장 들은 게 1,000원에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냥 보이는 유리병 중에 예쁜 거 사왔습니다. 이거는 1.3리터에 3,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플러스 알파로 있으면 좋은 거는 저희는 명주실을 준비했는데 좀 식품용으로 쓸 수 있는, 좀 묶을 수 있는 끈 같은 게 하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침출식 같은 경우는 지난 편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그냥 원두를 어떻게든 물에 담근 다음에 필터로 걸러만 주면 돼요. 그러면 침출식은 완성입니다. 근데 요즘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애초에 필터에 커피를 넣어서 우리는 방법을 좀 많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냥 커피랑 물이랑 섞어가지고 두신 다음에 뭐 거름망 같은 데 걸으셔도 돼요. 근데 거르는 게 굉장히 좀 오래 걸리고 힘들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장점은 지난 편에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쉽고 편하다. 그리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 없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균일성이 좋다 정도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우려지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우러나면은 그때부터는 서로 왔다 갔다 해서 더 이상 우러나지가 않게 돼요. 때문에 내가 진한 커피를 만들고 싶어도 일정 농도 이상은 더 만들지 못하다 해서 농도가 조금 연하다 라는 단점이 있고요.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전에 보여드렸던 투과식 같은 경우는 보통 원두 1g에 물을 한 5g에서 한 7g 정도 사이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써요. 좀 진하게 많이 내리는 편이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원두 1g이면 물을 한 7g에서 많게는 한 10g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오늘 한 120g 정도를 사용해서 물은 1리터를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1리터 페트 하나 사셔가지고 부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하시는 용기는 되도록이면은 열탕 소독을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백을 2장을 사용할 건데요. 120g을 쓸 거니까 한 장에 60g씩 담아보도록 할게요. 원래 계획은 이거 하나를 그냥 넣어가지고 물 붓고 싶었는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작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로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g을 계량해 볼게요. 사용하는 원두는 지난 투과식을 보여드릴 때 사용했던 콜롬비아하고 똑같고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럼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볶아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굳이 이렇게 안 재셔도 돼요. 침출식은 사실 그냥 편하게 적당히 넣으셔도 어느 정도 균일성이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넣으시면은 끈으로 원두가 새어나오지 않게만 그냥 꽉 묶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꽉 묶으신 거는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봉 더해서 60g 담아서 총 120g 사용할게요. 분쇄 같은 경우는 투과식보다는 좀 더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얇은 걸 쓰시는 게 유리하시고요. 원두를 구매하시는 곳에서 이제 바리스타 분에게 문의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서 콜드브루라고 써주시면 맞춰서 해드릴게요. 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한번 묶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것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물을 부어줄 거고요. 물은 말씀드린 대로 1리터를 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으셔야 안 넘쳐요. 이게 커피가 물을 먹으면 아무래도 부풀어 오르다 보니까 너무 가득 차오면 넘칠 수 있다는 거 꼭 주의해 주시고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이 상태로 그늘진 서늘한 곳이나 그냥 냉장고에 하루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저희가 어제 이미 넣어놨어요. 바로 어떻게 됐는지 개봉을 해보도록 할게요.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이거는 뭐 위생장갑 끼시고 짜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취향껏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백을 쓰면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그냥 딱 건져내면 완성이 됩니다. 나온 거를 투과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밀봉이 되는 보온병이나 뭐 스윙병이나 뭐 어떤 용기가 되셨든 담아두시면 되시고요. 드시는 거는 되도록이면 한 달 이내, 그리고 가능하다면 빨리 소비하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커피에 와인이라는 별명이 있듯이 숙성이 되면 숙성될수록 그 특유의 약간 위스키 같은 발효치가 나오면서 그걸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다만 소독이나 만드는 과정을 정말 청결하게 하시지 않으면은 한 달 이상이 되면 이제 세균이 좀 많이 번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열탕 소독하신 거를 사용해 주시고 만드는 과정에는 좀 청결하게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되도록 빨리 먹는 게 베스트입니다. 이건 약간 권장드릴게요. 집에서 이거를 내려가지고 어떻게 먹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가 콜드브루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로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덜 뜨거울 뿐 아무 상관 없습니다. 취향에 맞게 그냥 드시면 되시고요. 저희는 지금 먼저 냉수 준비해봤고요. 콜드브루 라떼 드실 수 있게 우유, 그리고 집에서 홈카페면 아무래도 빠질 수 없는 게 요즘 같은 시국엔 이제 4캔 만원이라거나 정말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편의점에서 그중 하나를 업어와 봤고요. 먼저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뜨거운 물도 똑같이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얼음 있으시면 얼음 넣으셔도 되시고요. 비율은 물 2대 커피 원액 1로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얼음을 넣으시면 아마 가득 차실 거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저희 콜롬비아 기준 굉장히 초콜릿티하고 깔끔한 맛이 인상적입니다. 이게 오늘 내려가지고 지금은 커피 뉘앙스의 그 되게 단맛이랑 초콜릿향 같은 게 화려한 편인데 이거를 이제 한 2주, 3주 정도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조금 더 발효 뉘앙스로 위스키 같은 느낌이 올라올 겁니다. 원하시는 포인트로 숙성을 시켜가면서 드셔도 좋으시고요. 다만 세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달 안에 가급적이면 빨리 드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맛있어요. 두 번째는 라떼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커피 농도가 진한 게 유리한데 생각보다 농도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 레시피로 하시면 라떼여도 싱겁지 않으실 것 같아요. 1대1로 해볼게요. 라떼고요. 넣는 비율 같은 경우는 드셔보시고 싱거우시면 커피를 좀 더 넣으셔도 되고요. 너무 진하시면 커피를 줄이시면 되세요. 이건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점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드셔보신 다음에 원하시는 입맛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먹어볼게요. 일반 카페에서 드시는 라떼보다는 확실히 연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우유 같은 경우는 수분량이 물론 유독 많기는 하지만 커피보다는 훨씬 무거운 캐릭터인데 물이 거의 대부분인 콜드브루가 1대1로 섞이다 보니까 조금 바디감은 떨어지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꾸습고 집에서 이 정도의 라떼 먹을 수 있으면 저는 굉장히 즐겨 먹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연유나 설탕 같은 거 넣으시면은 약간 커피 포리시나요? 그 삼각형 서울우유에서 나오는 제품? 그 느낌 날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주 먹어볼게요. 대망의 맥주입니다. 콜드브루 맥주를 먹는다면, 흔히 표현하기로 더치 맥주를 드신다면 이런 에일 스타일 맥주보다는 사실 라거가 더 잘 어울리실 거예요. 흔히 카스나 하이트 같은 스타일의 라인 라거 스타일이라고 하는 애들이 더 잘 어울리실 건데 너무 예뻐서 살 수밖에 없었고요. 이걸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비율은 어느 정도로 해볼까요? 한 4대1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중에서 흔히 맥주집에서 파시는 더치 맥주 같은 경우는 커피 시럽을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집에서 직접 만드신 콜드브루로 만들어 드셔보시면 맛이나 풍미가 정말 다르다는 걸 느낄 겁니다. 마셔볼게요. 다이소 가세요. 이겁니다.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콜드브루 드시는 방법 알아봤고요. 전 빨리 촬영 끝내고 마저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뿅!